네, 국내 연구진이 레이저로 세포에 구멍을 뚫어 유전자를 전달하는 광집계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또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생명공학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광주과학기술원 기전공학부 이용구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포 안에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일, 지금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네, 이미 상업적으로 유전자를 집어넣는 일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첫째는 유전자 총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로 도포한 다량의 입자를 가속하여서 세포군에 마치 우리가 산탄총을 쏘듯이 찍고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포가 놓인 배양액에 고농도의 유전 물질을 섞은 후 세포에 이제 전기 충격을 주면 세포막이 일시적으로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전자를 이제 흡수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이런 방법들은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고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찢어버리다든지 전기 충격을 주면 많은 세포가 죽어버리는데요. 네. 기존 연구들은 그중에 살아남은 아주 일부의 세포에서만 이제 발현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걸 관찰을 해왔는데 이런 방법들은 좀 정교하지 못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양이라든지 그런 선택이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수님께서 이 레이저로 세포에 구멍을 뚫어서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 안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광집계 장치를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를 이용하셨고 또 어떻게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두 가지 방법인데요. 두 가지 다 모두 레이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로 이제 뭐 병원을 가면 뭐 이렇게 점 같은 걸 없애는 그런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쏘게 되면 이제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멍이 또 워낙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수십 초가 지나면 세포가 이게 자동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 기술도 이제 레이저를 사용한 기술인데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레이저의 전자기파로 포획하고 이동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광집계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입자들을 원하는 궤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한 그 레이저로 구멍을 내는 기술과 레이저로 입자를 움직이는 기술을 사용해서 세포벽에 작은 구멍을 일시적으로 내고 세포벽이 순간 닫히기 전에 유전 물질을 도포한 입자를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광집계 장치를 이용하면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예, 그 장점으로 보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세포를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포의 조직이나 이런 집단으로 봤는데 저희 방법은 이제 하나의 세포의 개인적인 특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단일 세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전 물질을 전달하고 또 발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전자 발현이 집단적인 세포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한 개의 특정한 세포에 대해서 유전자 발현을 관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유전공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이제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줄 텐데 의사도 보면 이제 우리가 뭐 감기를 걸려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이 약을 식후 30분 이내에 2개의 알약을 그다음에 구강으로 입으로 섭취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유전자 주입법은 이런 언제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곳에 대해서 유전자를 넣으라는 그런 차이를 두지 않고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공학자가 아닌데 이런 거를 보고 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해왔는지 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방법은 이러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다음에 정확한 양 그런 것들을 모두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감사합니다. 효과도 더 뛰어날 것 같네요. 네,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전공학부 이용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